몇 년간은 아마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완벽한 풀스택 솔루션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놔가지고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죠. 그 생태계에 이제 갇힌 거예요, 고객들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EUV 공정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TSMC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 면에서는 약점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막 고공행진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근데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한 일각에서는 이제 AI 반도체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고 이제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땐 엔비디아 이 열풍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몇 년간은 아마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완벽한 풀스택 솔루션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뭐 반도체 기업, 특히나 AI 반도체 기업 이런 데서 뭐 칩을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더 낮게 이제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칩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걸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런 서비스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쿠다 생태계가 상당히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깰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또 반도체 기업들이 연합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상당히 제품을 빨리 내놓고 있어요, 시장에. 예전에는 가속기를 뭐 2년에 한 번씩 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씩 내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이 따라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왔는데 엔비디아는 또 더 높은 걸 내놨네? 이게 안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엄청난 그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가능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상당히 이제 투자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생태계 전략을 상당히 잘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생태계를 잘 만드는 거거든요. 카카오도 보시면은 처음에 엄청나게 무상으로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요. 거의 뭐 카카오톡이 없으면 업무를 못할 정도로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생태계에 이제 갇힌 거예요, 고객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락인 전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놔가지고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시면은 뭐 인공지능 이쪽에도 뭐 강하지만은 자율주행 이쪽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뭐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쪽도 거의 이제 생태계를 거의 다 갖춰갔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은 뭐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이 엔비디아 거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출도 상당히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이런 걸 이제 인프라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 인프라나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성능이 가장 좋은 엔비디아 걸 선호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옴니버스라는 또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매출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또 상당히 지금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쪽에서 또 매출이 상당히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상당히 이제 혁신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어떤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애플이 대만에 데이터 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를 좀 견제하고 따라잡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애플의 엔비디아 견제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애플이 강한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독립이에요.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M1 칩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독립을 또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애플의 어떤 전략은 뭐냐면 반도체를 다 내재화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그 다음에 또 M 시리즈,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웨어러블에도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아마 안 쓸 겁니다. 모든 칩을 다 이제 자체적으로 애플은 해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상당히 이점이 많아요.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최적화된 어떤 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또 칩을 또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반도체 기업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상당히 또 타임 투 마켓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될 수가 있고요. 애플은 지금 대체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브로드컴 그 통신칩 있잖아요. 그건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체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모든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아마 엔비디아의
지금 아마 쓰지 않으려고 아마 할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SMIC가 세계 파운드리 3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SMIC를 기준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중국의 내수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시면은 중국의 펠미스 기업들이 한 3,5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거의 80% 이상 다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SMIC는 지금 이제 국영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능한 건데 앞으로도 아마 마켓 시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2년 전까지는 상당히 SMIC가 이제 이익률이 높았어요. 한 40% 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8인치나 뭐 10인치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경쟁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췄어요. 마진이 상당히 이제 줄어든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7나노 반도체 개발하면서 엄청난 돈을 썼다고요. 왜 쓸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게 EUV 장비를 지금 도입을 못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장비를 쓰는 거예요. 그 패터닝을 해야 되는데 이 멀티 패터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을 한 번만 쏘면 돼요. EUV 장비는. 근데 이제 멀티 패터닝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빛을 여러 번 쏘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재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정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율이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있기로도 상당히 이제 SMIC가 첨단 공정 쪽은 상당히 수율이 안 좋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공정이 길어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재 비용이라든지 공정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이런 데서 많이 마진을 깎아먹고 있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 첨단 반도체 이쪽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 비용이 곡선이 예전에는 뭐 2배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 뭐 첨단 3나노, 2나노 올라가면서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든요, 비용이.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자죠.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수의 어떤 그 많은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가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틱톡을 보유한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브로드컴과 손잡고 이제 첨단 AI 프로세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전쟁 속에서 이런 두 회사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미국의 고민이 있어요. 예전부터 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엄청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강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먹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AI 반도체잖아요. 그럼 이제 5나노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텔이나 뭐 종합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중국 의존율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이제 20% 30%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출을 상당히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반발 많이 했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원을 하자니 그렇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강화하면 또 이제 기업들이 또 방해를 받고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치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의 또 입장을 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표를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서로 다 필요한 관계거든요. 서로 이런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는 지금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을 또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데 그걸 또 이제 정부에서는 또 과감하게 또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강화는 계속 할 겁니다. 해도 이제 구멍은 분명히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글로벌 반도체 업계 슈퍼 을로 불리는 게 네덜란드 ASML이잖아요. 유럽 증시에서 시총 2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ASML을 대체할 만한 기술이나 앞으로 뭐 다른 기업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금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아마 ASML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일본에도 원래 이제 노광 이쪽은 일본이 상당히 강자였어요. 보시면 이제 니콘이라든지 캐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강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ASML이 그 EUV 장비를 내놓으면서부터 이제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제 SME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노광 장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나노대 반도체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10나노대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20나노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상당히 커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보시면은 ASML이 또 새로운 장비를 또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하이 NA 장비를 또 출시했는데 이 장비는 기존에 있는 EUV 장비보다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장비입니다. 가격도 5천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두세 배 정도 비싸죠. 이 특징이 뭐냐면은 개구수를 상당히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한 겁니다. 뭐냐면은 개구수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렌즈의 크기거든요. 그 크기를 상당히 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광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로를 더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0.33에서 0.55로 늘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회로를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이나노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더 회로를 이제 은밀하게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TSMC도 도입을 안 하겠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뭐 인텔이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절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일본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방식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 나노 임프린트라는 장비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좀 방식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도장 같은 거에다가 이제 회를 그린 다음에 찍는 방식입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이제 5나노 반도체까지는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얘기를 해요. 장비가 지금 이제 조만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본은 아마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뭐 3나노, 2나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은 상당히 이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제 아마 ASML이 상당히 많이 또 시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문제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메모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SK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또 하이엔의 장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만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불과 뭐 6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앞으로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10대, 20대 이렇게 이제 늘려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워낙 비싸고 또 마진이 높기 때문에 매출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TSMC 회장과 이제 만나서 협력을 좀 공고히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두 회사의 뭐 협력과 또 교수님이 보실 때 이 만남이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HBM 그쪽 AI 반도체 쪽에서 협력을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EUV 공정이 아니라는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칩이 상당히 성능이 높아지면 또 로직 칩도 상당히 성능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7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TSMC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필요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도 상당히 지금 TSMC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TSMC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 면에서는 약점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은 모든 패키징이라든지 뭐 제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죠. 얼마 전에 그 DB 하이텍이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 이런 추진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2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AI 반도체가 대세인 요즘에 이렇게 아날로그 칩을 만드는 어떤 레거시인 이 DB 하이텍의 소식이 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1년 전만 해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8인치 이런 공장들이 워낙 이제 업체들이 또 많아요. 하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에서 엄청난 팹을 지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포화 상태로 상당히 갔었거든요. 지금도 뭐 상당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분기만 해도 뭐 마진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기존에 이제 내연 기관일 때는 뭐 불과 몇백 개밖에 안 쓰였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한 300개가 훨씬 넘는 거죠. 한 1000개 이상 쓰입니다.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첨단 반도체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이제 구형 반도체도 늘어날까 이런 퀘스천이 있는 건데 늘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이쪽 외에는 다 이제 구형 반도체예요. 특히나 이제 많이 쓰는 게 PMIC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MCU라든지 DDI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 다 8인치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첨단 반도체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메인이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계속 앞으로도 늘어납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지금 이제 작년에 DB하이텍이 한 60% 이렇게 떨어졌어요. 가동률이. 지금 근데 좀 오르고 있어요. 75% 정도 오른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베이징 모터쇼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도 보시면 이제 10%가 넘어요. 매년.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쪽 차량용 반도체는 10%가 넘습니다. 앞으로 성장률이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수혜를 많이 볼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자체 개발 AP인 엑시노스에 삼성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엑시노스 2500이 3나노 2세대 수율 저하 문제로 갤럭시 S25 탑재가 무산될 것 같다. 예. 뭐 퀄컴을 전량 쓸 것 같다. 뭐 이런 예. 보도가 나왔어요. 엑시노스에 대한 전망도 한번 해주세요. 삼성전자가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불황이거든요. 불황도 있고 뭐 회사가 상당히 위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파운드리 쪽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메모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히스템 NSI 사업의 엑시노스 사업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가 지금 2400이 탑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응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시면 이제 관련 문제 때문에 다 빼버렸다고요. 엑시노스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퀄컴밖에 없다 보니까 삼성에서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폰을 만들어서 팔아도 이익은 다 이제 퀄컴한테 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 때 이제 칩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은 기술력을 높여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따라오진 못했는데 제가 봐도 한 90% 이상은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메인 칩이에요. 엑시노스가. 왜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엑시노스가 살아야지만 또 파운드리 사업이 또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또 갤럭시에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또 모바일 사업팀하고도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바일 사업팀 입장은 뭐냐면 퀄컴이든 아니면 엑시노스든 성능이 더 낮고 고객한테 훨씬 더 우수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칩을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엑시노스가 상당히 칩이 가격이 쌉니다. 뭐냐면 한 70%밖에 안 돼요, 가격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제 엑시노스를 쓰면 좋은 거죠. 또 성능도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엑시노스가 이게 보시면 뭐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엑시노스가 차량용 반도체, 오토에도 쓰인다고요. 이게 또 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모뎀이라든지 그다음에 엑시노스 커넥트라든지 또 엑시노스 웨어러블 이게 다 엑시노스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PC라든지 또 가전 이런 데도 다 쓰이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계속 수요를 높이고 성능을 높이려고 계속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쓸 거다 안 쓸 거다 쓸 거다 안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상을 좀 두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최대한 지금 전력을 다해가지고 지금 엑시노스의 어떤 성능을 높이고 수요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반반씩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아마 탑재를 시키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삼성은 전략은 뭐냐면 모든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엑시노스를 탑재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쓰려고 할 겁니다. 예, 엔비디아를 포함한 ETF가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주가 좋다고 봐요. 예, 앞으로 너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인공지능이 또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이제 반도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성장할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